두 번째 동사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의 뜻은 주체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주체의 상황은 주체가 하나의 시점과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체의 둘러싸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체를 둘러싸는 환경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주체를 설명하는 형용사 happy, peaceful, 그리고 pious와 같은 형용사를 활용하여 주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의거하여 주체의 둘러싸임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저희의 영적인 상황부터 저희의 존재와 저희를 둘러싸는 환경이 시작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비단 눈으로 보이는 주체를 둘러싸는 환경, 상황이라기보다는 이 육체도 주체의 하나의 둘러싸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몸도 우리가 입는 하나의 옷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하나의 상황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주체가 먼저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주체의 둘러싸임은 주체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상황의 범위는 주체 자체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체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말하는 사람은 주체의 둘러싸임의 범위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상황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는 절에서 나타냅니다. 주체의 존재부터 주체가 어떤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주체가 사람이라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주체의 상황에 해당됩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하나의 가리킴이 주체를 둘러싸는 하나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음은 주체를 가리키는 말도 주체의 상황이 주체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하며 주체가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육체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어주신 성전으로서 주체에 대한 가리킴 역시도 하나의 상황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주체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여 주신 하나의 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 주체에 대한 가리킴과 주체의 상황에 대한 가리킴의 나열이 주체를 정의하기 위함이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시절이 하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I am. 저는 존재합니다. 이 절은 주체인 말하는 사람이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장소에 주체가 존재한다는 정보는 주체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단어 또는 구에 의해 서술되지는 않지만 말하는 사람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비동사 am은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은 비동사의 기본적인 뜻에 의하여 존재한다는 설명을 받습니다. 이 절을
듣는 사람들은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장소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장소에 대해서 절의 뒷부분에 하나의 구, 하나의 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서술할 수 있지만 말하는 사람은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장소에 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서 비동사 am에 의해 간략하게 주체의 존재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I am a student. 저는 한 학생입니다. 이 절은 말하는 사람이 하나의 시점과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구 a student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황에 있고 그 상황이 명사구 a student에 의해 가리켜집니다. 하나의 가리킴 a student는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을 정의하는 하나의 주격보어로 절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a student, 하나의 학생이라는 가리킴이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이 둘러싸인 하나의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a student 라는 가리킴에 의해서 정의되기 위한 말하는 사람은 먼저 존재해야 하므로 비동사 am에 의해 설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 비동사 am은 단지 주체의 존재만을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체가 누구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 예시절과 비교하여서 두 번째 예시절에서 비동사 am의 뜻이 주체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주체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동사의 뜻이 주체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주체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이 현상은 비동사가 부사로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비동사는 많은 동사들 중 하나입니다.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동사들 중 하나가 비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동사가 부사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현상을 일반 동사 exist와 전치사, 부사 중 하나인 전치사 as가 구성하는 일반 동사구 exist as로 비동사가 대체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며 비동사가 부사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비동사의 뜻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일반 동사 exist는 주체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부사의 종류 중 하나인 전치사 as는 서술되지 않은 하나의 주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전치사의 주체와 전치사의 객체를 동등한 정의로서 서술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동사 exist는 주체의 존재를 설명하며 마치 비동사의 기본적인 뜻과 같으며 전치사 as에 의한 설명으로 전치사의 객체가 전치사의 주체이며 일반 동사 exist의 주체인 주체를 동등한 주체로서 절에서 서술되지 않은 한 주체를 정의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동사와 대체될 수 있는 일반 동사 구이며 일반 동사 exist와 부사 중 하나인 전치사 as가 통합된 단어가 비동사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사로서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비동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